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상태 변화 다음에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을 하는지만 추가로 이제 배울 거고 그 예들만 참고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124페이지에 상태 변화 열 에너지 보시면요,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와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상태 변화가 돼 있어. 앞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뭐 유사해요. 가열하거나 냉각시키거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는 냉각시키는 조건이 되겠고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를 줄이면은 발열이 돼요. 발열. 열을 발산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열한다는 건 물질의 입장에서 열을 공급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을 흡수한다 해서 흡열이라고 해요. 흡열. 그래서 냉각 조건일 때는 열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밖으로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뺏긴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가열을 하면요, 내 입장에서는 열을 받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얼음이 이렇게 있다가 열을 주변에서 받아. 그러면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냉각 조건과 가열 조건이 있고요. 냉각은 다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요. 가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거는 물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건 냉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냉각에서 요 우리 과정에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얘의 액화, 그 다음에 응고, 그 다음에 고체가 아니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겠죠. 그리고 가열되는 건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어요. 그래서 응고, 기하부터 쓸까? 기화. 네. 그 다음에 융해. 그리고 승화인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냉각 조건,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온도를 낮춰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액화 열 방출, 응고 열 방출, 승화 열 방출이라고 해요. 몇 쪽인데요? 지금 수업한 지가 벌써 몇 분이 지났는데 124페이지라고. 다행이요, 쌤. 그래서 액화열은 무조건 방출이에요. 응고열은 무조건 방출이야. 승화열 중에서도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은 방출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면 액화열 흡수 이런 건 없는 거야. 액화열 흡수 없어. 응고열 흡수 없어. 액화열은 무조건 방출하는 거야. 응고열은 무조건 방출하는 거야. 승화열은 무조건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액화 때나 응고 때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주변으로 배출하잖아. 그지? 그럼 주변의 입장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주변 온도는 올라가요. 오,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자, 가열을 시켰어. 주변에서 열을 공급시켰어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질 입장에서. 그래서 기화열은 무조건 흡수야. 융해열은 무조건 흡수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은 무조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열 흡수. 그래서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승화열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되는. 그 다음에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가 되고요. 주변에서 열을 가져가잖아. 그지? 그럼 주변 입장에서는 물질 말고 물질이 있고 주변에서는 열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주변 온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는 표현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크게 눈에 띄길 만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근데 온도를 재보면 몇 도라도 차이가 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비켜보세요. 안 보여요. 비켜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 1분 되는 시간 동안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근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외운다는 것보다는요, 요거를 일단 외워두시면 요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일렬로 된 거 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우셔야 돼요.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의 과정은 꼭 외우세요. 일렬로 된 걸 외우시든지 삼각형으로 된 걸 외우시든지. 그래서 보시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융해. 계속 반복해 볼게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응고. 그러면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열을 가열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 그죠? 그래서 얘가 가열이야. 그리고 얘를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흡열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흡열. 반대쪽은 냉각 조건이에요. 수증기를 물을 얼음으로. 그래서 냉각 조건이고 얘는 발열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외우던 이 삼각형을 외우던 해서 어쨌건 이 상태 변화가 되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해열 흡수, 그지? 흡수라고 쓰자. 헷갈리니까 열 에너지 흡수 쓸게요. 열 흡수, 열 방출 이렇게 써놓고, 자,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그지?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액화열 방출,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응고열 방출,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승화열 방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요 경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부터 볼게요. 응고, 액화,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액화,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이제 제가 써놨죠. 자,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보시면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상태 변화 하는 동안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물질을 놓고요. 자, 봐봐요. 이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 있잖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이런 거 있는데 끓는 점은 항상 물은 100도씨에 끓고, 그지? 물은 어는 점이 항상 0도씨, 녹는 점도 0도씨 똑같아요. 그런데 물이 만약에 끓는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100도씨에 끓는데 그 구간 동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100도씨 쭉 유지가 돼.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고요. 만약에 물이 액체가 고체로 얼을 때 일정한 0도씨에서 계속해서 어는 구간이 나타나요. 일정한 온도. 그거는요, 이유가 막 액체가 입장 안에 풀어져 있다가 점점 열을 뺏기면서 열을 방출하면서 이렇게 굳어지잖아. 입장 안에 거리가 가까워지죠. 이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인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열이 소모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렬로 된 거,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이건 이제 시간 경과가 되겠고, 이건 온도예요.
물을 기준으로 할게요. 물은 0도씨에서 그렇죠? 그래서 0도씨에서 녹는데 여기가 한 0도씨라고 칠게요. 0도씨를 우리가 녹는 점, 어느 점이라고 하고요. 녹는 점. 녹는 점과 어느 점은 같아요. 그래서 얼음이 쭉 가다가 여기가 얼음 구간이고요. 고체. 0도씨가 되면, 그러니까 얼음이 0도씨가 되면 이제 녹잖아, 그지? 물로 녹아. 근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쭉 나타나. 이때는 얼음하고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있는 구간이고요. 이때를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된다, 고체가 액체가 된다, 융해예요. 되는 구간이 나타나요. 이때는 뭐냐면 열이 온도를 계속해서 공급해주지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끊어지는데, 지금 여기는 책에는 냉각이 먼저 돼 있지만 저는 가열을 먼저 할게요. 밑에 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음의 입자, 고체의 입자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인력들을 끊는데 에너지가 쓰이는 거야. 그래서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 녹았어. 그러면서 액체가 되면 쭉 올라가겠죠? 이때는 액체예요. 물이 되고 액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요. 그래서 얘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 100도씨가 되면 물은 이제 끓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도가 102도, 103도, 110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100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 이유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수증기가 될 때 액체에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끊는데, 액체 대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데 열이 소모되고 있어. 상태 변화에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화되는 구간이고요. 액체와 수증기가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여기는 얼음, 고체. 여기는 이제 얼음이 물로 돼 있다고 써놓을게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액체와 액체가 기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은요, 융해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얼음과 물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얼음도 존재하고 물도 존재.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있고요. 기화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화가 됐어. 그러다가 이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상태 변화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을 공급하면요, 점점 뜨거워져. 계속 뜨거워져. 그러다가 이제 뜨거워진 공기를 다시 식혀. 이렇게. 그래서 100도씨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되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왜 액화되는 거고, 액화는 수증기가 이제 물이 되는 구간이고요. 기체가 다시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고, 요때는 입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됐잖아요. 요때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이제 배출하면서 이제 흩어져 있던 인력이 지금 되게 약해진 상태잖아. 열을 방출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굳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나타나. 이게 평형된 구간이 나타나고, 이때는 어차피 100도씨인데 끓는 점은 표현은 따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제 물 액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이 얼음으로 되는 구간, 응고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마찬가지로 응고든 액화든 기체와 액체, 액체와 고체가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구간이고, 알겠죠? 쭉 떨어지고요. 이때는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녹는 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그냥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하냐? 아니 안 보여가지고 그려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요 열을 계속 공급하는 구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은 가열하는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열을 흡수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그림만 다른 거예요. 오른쪽 구간에는 이제 냉각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어쨌건 하나는 외워두셔야 되고 하나를 외우면요 적응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시험에서는 아니면 문제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나오니까 어쨌건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고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면요 융해열은 흡수, 기화열은 흡수, 그리고 고체가 기체로 바로 올라가는 승화도 흡수. 알겠지? 그런데 액화열은 방출, 응고열은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도 방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따가 문제를 또 보면서 같이 풀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냉각 조건, 열을 방출할 때 상태 변화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얼기 시작한다는 그래프 왼쪽에 보시면 얼기 시작한다고 돼 있잖아.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얼기 시작한다는 건 어느 점이 되겠지. 어느 점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유는 상태 변하는 동안 열을 방출하고 있잖아. 열을 방출하면서 상태 변하는 동안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상태 변하는 동안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걸 일종의 막아주고 있겠죠. 상태 변화 때문에 어느 것을 막아주는 구간이 나타나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열을 방출할 때는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주변에서 주변이 열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 혹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하면서 이제 인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고요.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다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해 놓고요. 그래서 어느 점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다. 왜?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뭐 다른 두 종류 액체면 액체나 고체, 기체나 액체 같은 상태 변할 때의 그 상태들이 공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일정하고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거기다가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점이라는 용어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는 어느 점,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 어느 점. 물 같은 경우는 0도씨가 되고요. 어느 점과 녹는 점은 같다. 2번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이 있는데요. 물질을 냉각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하면요, 점점 입자간이 어떻게 되겠니? 입자간 되게 활발하다가 열을 방출하니까 점점 둔해진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러니까 입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기체, 액체에서 보시면은 열 에너지 방출돼 있는데 액화열 방출이 되겠고요. 액체에서 고체는 이제 응고열 방출이 되겠고, 기체에서 고체는 승화열 방출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열 출입은 방출. 냉각할 때 열 출입은 방출이잖아요. 열 방출.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하니까 운동은 점점 둔해지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배출하니까, 그렇지? 점점 둔해져. 그러면 입자간의 인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렇지? 인력은 약해지고 거리는 가까워지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인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배열은 규칙적이 된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열을 잃으면은 운동성이 약해지니까 둔해지면서 점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인력이 강해져. 그러면은 배열은 규칙적이 된다, 그지? 하나 그냥 뭐 메모를 해보면요. 냉각 조건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입자 거리가 짧아지고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인력은 강해져. 그러면서 배열은 규칙적이 된다.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 액체에서 고체 식으로 점점 이제 단단해지는 거지. 그러면 가열을 해요. 열을 가열해. 뭔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열을 흡수하고요. 입자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요. 그냥 화살표로 이제 높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커지고, 인력은 점점 작아지고요.
인력이 약해지고 거리가 머니까 불규칙적이 되겠지. 배열 자체가 불규칙적이 되면서 이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식으로 이제 상태가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거리, 인력, 배열은 같이 가는 거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규칙적이 되면서 얘는 부피가 줄어들겠죠. 얘는 불규칙적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뭐 이런 것까지 추가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보시면요. 흡수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열 흡수, 기화열 흡수, 그리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가 되겠고요. 밑에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옆에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 할게요. 가해진 열 에너지가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고체가 가지고 있는 입자의 인력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열이 끊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느슨하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일시적으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그 이유는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다 왼쪽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화되는 구간이 나와 있고요. 기화가 된다는 거는 아까 좀 여기 있잖아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구간이고 이제 여기서 끓는 점이 되고 있지. 그래서 끓기 시작돼 있는데 여기가 끓는 점으로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지점, 끓는 점, 혹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것, 끓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는 점 기억하시고 녹는 점 기억하시고 요거 세 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는 뭐 됐고요. 나 보시면요. 온도가 일정하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 왜?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끓는 점은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상태 변화인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렇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입자별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같이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요. 표에다가 이제 별표 쳐놓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운동성은 열을 받으니까 점점 활발해지겠죠. 이제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겠지. 거리가 멀어지면요. 인력이 약해지면서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녹기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한번 풀어볼까요? 하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뒤에 볼게요. 번 까지예요. 네. 다 했어? 한 문제 남았어. 네, 문제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프가 주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일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서 잘 적응을 하면 되겠죠. 적용을 하면 되겠지.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요 지금 형태고 지금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냉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 요 과정을 찾으시면 되니까 A, D, 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열을 공급하는 거, 가열시키는 조건이니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스마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B, E, C 이렇게 되겠네요. B, C, E. 자, 2번 가에서 다 구간까지 물질의 상태들인데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을 냉각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2층만 나와 있을 때는 문제를 잘 보시고요. 3층까지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상태가 다 있는 거,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는 경우고 2층만 있을 때는 고체와 액체, 액체, 기체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건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 보통 다 있으니까 어떤 액체 물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가는 액체가 되겠고 나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상태가 되겠고 상태 변화가 되겠고요. 다는 이제 그래서 가는 액체, 나는 액체와 고체가 같이 있고요. 다는 고체가 되겠죠.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이제 나가 되겠죠. 이제 온도가 일정한 구간. 액체가 지금 고체가 되고 있으니까 일정한 구간은 어느 점이 되겠지. 그치? 3번. 액체가 지금 고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은 뒤에 보시면 열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여 입자 운동이 하는 액체는 없고 지금 고체와 기체군요. 그럼 기체와 고체가 되는 거죠. 물질이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고요.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입자가 규칙적으로 변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뭐 그림만 보면서도 해석할 수 있겠죠. 4번 물을 가열한다고 그랬어요. 물이라는 건 액체고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액체가 되겠고 나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겠고요. 다는 이제 수증기만 있는 거야. 자, 가에서는 물이 존재한다. 5가 되겠고요. 나 구간에서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고 이때 온도를 끓는 점 맞고요. 3번 다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가 끝난 거야. 나에서 상태 변화가 있고요. 다에서는 상태 변화가 끝나서 기체,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지. X가 되겠고요. 다 구간에서는 다는 이제 수증기, 기체에서는 기체 상태만 존재하니까 X가 되겠죠. O, XX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변할 때 입자 운동은 열을 흡수하면 입자는 점점점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되며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그죠? 그래서 요 과정부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 놓고. 네, 좀 쉬었다가 3시까지 쉴게요. 뒤에는 이제 얘만 나와 있는 거라서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